냈던 퀴즈는 이 퀴즈입니다. 미분류 미스테리.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는 100만 표 정도인데 총 미분류가 110만 표 정도예요. 3.6%. 그러니까 3.6%의 100만 표 이상의 표를 기계가 토해냈어요. 옆으로. 내가 분류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지나치게 높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분류된 것 중에 이제 미분류를 사람이 손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각각 가져가면. 그럼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득표한 만큼 미분류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대선 득표율보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더 많이 가져가고 미분류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득표율보다 10% 이상 덜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서 일반 득표율에서 51대 47.8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3.5%의 표차가 났는데 미분류에서는 16.95%가 나요. 5배 이상. 미분류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표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열세인 지역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덜 가져가요. 미분류에서는 10% 이상씩. 그래서 저의 설명은 몸과 마음이 덜 건강하신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가 많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떨려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 실제 미분류표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표들이 그런 실수가 많아서 미분류로 많이 분류가 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김보율 기자의 추정이고 실제 답이라고 제출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18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연령별 득표율을 그러면 따져봤다 이거야.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추정해 봅시다.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이런 미분류 중에 박근혜 후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이런 현상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 때문이라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전국을 나이 많은 순으로 나이 적은 순으로 지역별로 쭉 분류했다고. 만약에 미분류 속에서 박근혜도 적게 나오고 문재인도 적게 나와요. 자기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의 득표율이 혹은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 득표율이 문재인도 많이 나오고 박근혜도 많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거나 한 사람이 너무 적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박근혜 문재인의 일반 그 지역에서 일반 득표율 미분류에서의 득표율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일반 득표율과 미분류 내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없다면 같이 줄거나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역을 주르륵 골라가지고 10개, 여기는 10개만 했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정, 김보율 기자의 추정과 다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분류표 속에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나 거꾸로 49세 이하 상위 19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게 발생해요. 더. 그러니까 이 미사 현상 미안하다 문재인 나는 박근혜를 사랑한다. 응?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랑 현상은 나이가 적은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또 하나 쭉 대부분은 0% 1% 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 넘는 동네가 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나이가 49세 이하 젊은 지역구에서 젊은 투표구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에서 이 격차는 커집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의 추정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사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가 어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퀴즈를 한 번 더 냅니다. 저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유찰되었고 대신 제가 지난주에 보내주신 응모 중에 개인적으로 당선작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뭐예요? 상품은 접니다. 이분은 오시면 저하고 방송 전에 커피 한 잔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힘이다. 관찰 전에 양자의 위치는 확률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관찰 순간에 확정되는 것이다. 미분류표 역시 우리가 표를 까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률 파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차점 주고요. 차점. 당첨자는 이겁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면 손가락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나는 이해해주고 싶다. 그 당선작에서 뭔가 이렇게 번쩍 지나가는 게 있긴 있어요. 뭔가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건가?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총수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아껴둘게요. 내 설명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이야 하려고 그러죠. 하나 더 있네. 차점자가. 이분 특별성 드립니다. 미사현상은 철학자 프라딘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쾌락은 대상을 향한 충동의 성공의 표시이며 고통은 장애물의 제거에 선행한다. 이게 뭐죠? 그러나서 한참 뒤에 막 설명하고 SM도 등장하고 막 하지만 굉장히 길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3위를 드리고요. 하여튼 손 떨려서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분들 투표를 가장 많이 한 분들입니다. 거꾸로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자료는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보공개 통해서 2년여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그것도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그치, 총수가 했을 리가 없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프로젝트 부에 2012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전체를 2012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부 사이트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이후부터 접속하셔서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료 어떻게 봐? 제 말을 어떻게 믿어?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방송 중에 했던 내용을 반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쭉 다 올라가요. 반박하거나 검증해보고 싶으면 다 받아서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어가고 추론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다 해봤더니 이건 모든 게 다 정상이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난 미스테리야. 아직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거나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냈던 퀴즈는 이 퀴즈입니다. 미분류 미스테리.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는 100만 표 정도인데 총 미분류가 110만 표 정도예요. 3.6%. 그러니까 3.6%의 100만 표 이상의 표를 기계가 토해냈어요. 옆으로. 내가 분류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지나치게 높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분류된 것 중에 이제 미분류를 사람이 손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각각 가져가면. 그럼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득표한 만큼 미분류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대선 득표율보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더 많이 가져가고 미분류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득표율보다 10% 이상 덜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서 일반 득표율에서 51대 47.8이 됐는데 그래서 3.5%의 표차가 났는데 미분류에서는 16.95%가 나요. 5배 이상.
미분류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표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열세인 지역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덜 가져가요. 미분류에서는 10% 이상씩. 그래서 저의 설명은 몸과 마음이 덜 건강하신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가 많았다. 그래서 관찰 전에 양자의 위치는 확률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관찰 순간에 확정되는 것이다. 미분류표 역시 우리가 표를 까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률 파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차점 주고요. 차점. 당첨자는 이겁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면 손가락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나는 이해해주고 싶다. 그 당선작에서 뭔가 이렇게 번쩍 지나가는 게 있긴 있어요. 뭔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건가? 관련이 돼 있죠. 아, 근데 총수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아껴둘게요. 내 설명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이야 하려고 그러죠. 아, 하나 더 있네. 차점자가. 아, 이분 특별성 드립니다. 미사현상은 철학자 프라딘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쾌락은 대상을 향한 충동의 성공의 표시이며 고통은 장애물의 제거에 선행한다. 이게 뭐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막 설명하면 SM도 등장, 분류 속에서 득표율이 문재인도 많이 나오고 박근혜도 많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거나 한 사람이 너무 적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박근혜, 문재인의 일반 그 지역에서 일반 득표율, 미분류에서의 득표율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일반 득표율과 미분류 내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없다면 같이 줄거나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역을 주르륵 골라가지고 10개, 여긴 10개만 했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정, 김보엽 기자의 추정과 다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분류표 속에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나 거꾸로 49세 이하 상위 19지역에서는 격차가 크게 발생해요. 더. 그러니까 이 미사현상, 미안하다 문재인, 나는 박근혜를 사랑한다. 응?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랑 현상은 나이가 적은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또 하나 쭉 대부분은 폰이 이렇게 떨려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 실제 미분류표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표들이 그런 실수가 많아서 미분류로 많이 분류가 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김보엽 기자의 추정이고 실제 답이라고 제치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18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연령별 득표율을 그러면 따져봤다 이거야.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추정해 봅시다.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이런 미분류 중에 박근혜 후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이런 현상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 때문이라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전국을 나이 많은 순으로 나이 적은 순으로 지역별로 쭉 분류했다고. 만약에 미분류 속에서 박근혜도 적게 나오고 문재인도 적게 나와요. 자기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의 득표율이 혹은 일반 득표율보다 0% 1% 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 넘는 동네가 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나이가 49세 이하 젊은 지역구에서, 젊은 투표구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에서 이 격차는 커집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의 추정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사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가 어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퀴즈를 한 번 더 냅니다. 저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유찰되었고 대신 제가 지난주에 보내주신 응모 중에 개인적으로 당선작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뭐예요? 상품 접니다. 이분은 오시면 저하고 방송 전에 커피 한 잔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힘이다.